이란 사태의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화 그 배경과 전망.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란 사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부터 핵개발 문제,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까지 말이죠. 오늘은 바로 지금 2026년 1월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후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이란 인근으로 보내고 강력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런 긴박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현재 상황 정리.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던 중 이란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함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에서 함대란 단순히 배 한두 척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등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전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공군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에이브러햄 링컨함 전단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구역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90여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승조원만 약 5,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또 다른 함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다른 함대를 보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미 보낸 링컨함 전단을 기존 중동 주둔 해군과 구별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부 트럼프의 핵심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더욱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군사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입니다. 그는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최대 압박 전략을 선호해 왔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한 후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내는 방식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협상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접근 방식이 항상 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오히려 더 강경한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부 군사적 준비 상황. 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실제로 상당한 군사력을 이란 주변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5E 전투기 편대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F-15E는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투폭격기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난 기종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B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투입 준비 소식입니다. B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격기 중 하나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이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나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출격할 수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미군의 전략기지로 중동 전역을 타격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도 1월 27일 성명을 통해 관내 유연한 대응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수일간의 대비태세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참여 전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명은 신뢰할 수 있고 전투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으며 책임감 있는 존재감을 유지함으로써 침공을 억제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이며
동맹을 안심시키는 데 훈련 목적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에 대한 경고. 둘째, 이란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셋째,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안심입니다. 사부, 미국이 움직이는 이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이란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시위대 처형을 미국 개입의 조건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조건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 내부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핵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큰 우려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란의 핵 능력을 정말로 파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셋째,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입니다.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등에서 자신들과 가까운 세력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넷째, 국내 정치적 고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은 그의 지지층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섯째, 억제 효과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적대국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인 셈이죠. 5부 실제 공습 가능성은?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또는 조치를 취할지 말지 자체에 대한 선택지를 여전히 검토 중이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군사 행동보다 압박을 통한 협상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공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월 26일 미군의 자국 영공 사용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7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이란과 같은 걸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복 공격의 우려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 동맹국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의 석유시설, UAE의 항구 등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몇 년간 이란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개선해 왔습니다. 전면적인 군사 충돌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영내 안정입니다.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길 원하지 불확실한 전쟁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이란 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부그래도 공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비역 장성들을 인용해 사우디 UAE 조치가 일부 장애가 되겠지만 워싱턴의 결단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영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영공을 통과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또는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양의 비입 폭격기는 중동 전역을 타격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는 때때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것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셋째, 제한적 타격의 가능성입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특정 핵시설이나 군사시설만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을 전복하거나 최소한 국내 탄압을 멈춰 세울 만큼 강력한 타격을 가하려면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친 작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걸프 국가들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제한적 타격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사태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이란 주변에 상당한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하지만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반대,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 그리고 제한적 타격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공습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강도 반격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란의 대응,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입장 변화 등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의 안정, 세계 석유 시장, 나아가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